자, 갑니다. 106쪽 통일신라의 발전. 자, 첫 번째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자, 삼국사기 혈통을 삼국유사는 불교시 강명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자, 박역거세, 보통 박씨, 석씨, 김씨 순서도 이렇게 왕이 됐죠. 박혁거세, 석탈해, 그 다음에 김할지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김할지 후손들이 왕이 된 순서들을 얘기합니다. 자, 삼국사기 김보식이 쓴 삼국사의 기준에 의하면 혈통에 따라서 자, 박역거세부터 지증왕, 보봉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를 상대, 태종무일왕 때 해공왕 때까지 중대, 선덕왕에서 경술왕까지를 하대로 합니다. 특히 상대, 중대, 하대.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상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내부란 게 성골이 권력을 잡았다. 이게 더 정확하겠죠. 즉 김할지의 후손이었던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계속 왕이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중대 보죠. 중대는요, 무열한 게 진골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무열한계라는 얘기는 김춘추의 후손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죠. 김춘추의 후손들이 왕이 계승을 하게 됐다. 하대 가면 김춘추의 후손들이 무열한계 다 끝나고요. 다시 이쪽에는 내무란계, 진골이, 선골은 다 끝났고 이제 진골들이 권력을 잡게 됐다. 자, 이렇게 선생님 선골이 뭐예요? 선골은 왕족과 왕족들이 결혼해서 태어나면 당연히 왕족이 태어나겠죠.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선골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근친혼이에요. 사촌 오빠하고 사촌 여동생하고 막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시기에 태어난 자식들도 선골이라 한다. 김춘추가 이제 후는 왕이 되는 김춘추가 권력을 잡기 때문에 진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열한계 진골이 권력을 잡았다. 내무란계 진골 보시면 여기 남자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다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왕이 된 거잖아. 하대 가면 이거예요. 여성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죠? 누구하고? 진골들하고. 남자들이 다 죽어 없어졌으니까. 그럼 요들이 태어난 자식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갖다 내무란계 진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었다. 상대, 중대, 하대. 네. 순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시 강림 보죠. 상고, 중고, 하고인데요. 그 중고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왜냐면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불교시 광명을 써요. 요 시기만 중고라고 불러요. 중고만. 자, 근데 그거만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중기에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종무열왕입니다. 자, 태종무열왕 보겠습니다. 김춘추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정책 보겠습니다. 최초의 진고랑으로 상대 등 비담과 알찬의 난을 진압했다. 같은 진골이었던 비담과 알찬이 난을 일으켰어요. 왜? 이제는 선골 여왕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차례가 올 수 있고 본인들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담과 알천, 그 마지막 진덕여왕 시기에 태종무열왕이 이걸 제거하게 됐다. 난을 진압했다. 비담과 알천의 난을 진압하게 됐다. 두 번째, 왕권이 전제되는 신라 중대의 시작이다. 전제함이 줄었습니다.
전제하가 이루어졌다. 네. 왕권이 한 사람에게 다 몰리는 현상들이 전제하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 내가. 그리고 보통 우리 몽테스키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입법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 다 분리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 군데로 합쳐진 모든 권한을 왕이 다 가져가는 정치, 전제되고 있다. 세 번째, 사정부를 설치하고 백관을 감찰하고 형률과 탄핵을 맡아본 관청이 되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꼭 같죠. 오늘날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중간 입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데가 감사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 된다면 가끔씩 감사를 받습니다. 뭐 서울시면 서울시, 뭐 인천시면 인천시, 부산시면 부산시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감사를 처음 하게 됐다. 사정기관이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은 통일되기 전에 이미 진왕 때 만들어진 거 있어요. 진왕 때 경이라고 한 게 하나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태종 무열왕 때 가서 사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사정 기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 보시면 돼요.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연관되는 파생되는 내용들, 단어들을 다 같이 잡으시면 돼요. 백제를 멸망하고 나당연합군을 결성시켰다. 네.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럼 고구려는 누가 멸망시켰을까? 고구려는 그의 아들 원망이 멸망시켰겠죠.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문왕제도를 폐지했다. 갈문왕제도 잡아야 되겠죠. 기초적인 겁니다. 이쪽 와서 보조 설명을 좀 하죠. 부왕적 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조선부터 해볼까요? 고조선, 고려, 백제, 신라. 고조선은 비왕이라고 얘기했고요. 고추가, 길사, 갈문왕이라는 용어를 썼죠. 부왕적 존재란 말은 왕의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라든가 형제중 누군가를 갖다가 부왕적 존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고추가, 백제는 길사, 신라는 갈문왕. 즉 형이 왕이 되면 동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를 거의 대부분 차지해. 통상적으로 보면요. 자기 친동생들이. 부왕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고조선의 비왕, 고추가, 길사, 갈문왕 제도. 이 사람은 되게 관직도 높고 되게 파워가 센 사람들이에요. 하시라도 형인 왕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또 부상을 당했을 때 병상에 누웠을 때 왕 역할을 해준다 해서 부왕적 존재라고 불러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초, 중고 시절에 클래스에 보시면 반장이 있지. 반장 밑에 누가 있어? 부반장 있잖아. 자, 반장 역할을 우리 아시잖아요. 자, 오늘 첫 수업하겠습니다. 반장이 오늘 감기에 걸려서 오늘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결석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반장이. 젊은 장이 뭐예요? 오늘 수업에 첫 수업. 자, 부반장이 뭐래요? 열중셔 차례 선생님 경례하고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잖아요.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보면. 그렇지 않나? 보통 반장들이 그 역할인데 반장이 오늘 감기를 못 나면 누가 해야 된다고? 부반장이 얘기를 한다고. 아주 쉬워졌죠? 부반장이? 라고 보시면 돼.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고추와 길사, 갈문의 순서 바뀌면 안 돼. 자, 다시 봐.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을 거 아니야. 자기가 통일을 했으니까. 통일 이루어지는 갈문왕 제도가 필요 없어져. 왜? 본인 자체가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갈문왕 제도가 폐지됐다. 그다음에 김씨 왕귀족 출현. 김유신 가문이 새 왕귀족으로. 김춘추님이 결혼했던 기혼자였어요. 기혼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김유신이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야 출신이에요. 김유신은. 네. 우리 금강가의 마지막 구의 왕의 손자거든요.
예, 그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김무력 장군이에요. 김무력 장군은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비석 공부할 때? 어디에 나왔어? 야이차, 김무력 어디 나왔어요? 이사부 이런 사람들? 응? 아니 비석 어디 비석에 나왔어? 찾아봐 빨리. 야이차, 이사부, 단양, 적성비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예. 누구의 할아버지시라고요? 김유신의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가 이제 김구예요. 김구예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왕이죠. 여기에 손자니까 훗날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신라이 됐다고요. 가야가 망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신라에 진골로 편입됐다고. 송골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같은 김유신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골 이상에 갈 수가 없어요. 송골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뭐가 있냐면 같은 신라이지만 경주의 오리지널 진골하고 외부에서 나라가 망해 들어온 진골하고는 엄연한 차별대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가 있어요. 그걸 깨기 위한 방법은 자기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고 봤더니 다 여왕들이란 말이지 앞으로. 그럼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가령 유력자가 누굴까 봤더니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를 갖다가 처음으로 꼬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골프가 아니라 그 폴로 게임이 있어요. 요즘쯤은 이렇게 영국 애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폴로 게임 골대에다 넣는 것들. 요즘쯤은 그냥 조기 축구에 가서 만나는 거야. 쉽게 해서 조기 축구에 가서 김춘추를 꼬시는 방법은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그 김문희예요. 조기 축구장에 가서 김춘추 옷을 찢게 만들어. 김유신 찢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여동생이 있는데 되게 바느질 잘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집에 데려와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찢어진 부분을 꼬매준다고요. 그러면서 인연을 맺게 되게 되면서 김춘추와 김문희, 김유신과 동생이 이렇게 연을 맺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딸을 낳게 되죠. 그 딸이 김유신에게도 시집 보내죠. 자기 조카 딸이죠. 자기 조카잖아요. 이게 자기 동생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들들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태종무예랑 이후에 나타난 아들, 문무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문무왕과 김유신 관계가 뭘까요? 조카이자 손이의 처남이기도 해요. 족보가 좀 어지러워졌죠. 이건 우리 근친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끔 이런 공부할 때마다 선생님 이런 요구 합니다. 이 자식들은 족보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이런 족보가 됐잖아요. 그죠? 걔들도 이러진 않지. 부모 자체 모르는 걔가 어디 있겠어. 다 알지. 걔들도 다 알지. 자, 7번. 최초로 중국식 시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태종은 묘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이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가. 무열이니까 어떻게 무해로서 연락이 싸운 왕이잖아요. 무로서 연락이 싸운 왕이에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집사부 중시의 기능을 강하게 했다. 왕명을 받들고 기밀사무를 관장한 집사부의 장관이 중시의 기능을 강하게 했다. 중심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바뀔 때가 경도왕이에요. 이게 시험에도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중시란 명칭이 경도왕으로 바뀌었을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 옳은 거 물어보면 경도왕의 업적을 선택적으로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시험은 이거예요. 시중이란 왕명을 받들고 기밀사무를 그러니까 요즘 시면 시중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요즘 국정원장 정도 되겠죠.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역할 두 가지를 다 한다. 엄청나게 파워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문무왕 가겠습니다.
시중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무항 갑니다. 첫 번째, 백제 부흥군 진압. 백제 부흥군 진압 663년에 아까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구려 정벌 668년. 외워졌죠, 이건 이미. 기볼포에서 승리하게 됐다. 기볼포. 나당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 문무항이에요. 네.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기볼포에서 전투에 승리하게 돼요. 순서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매소성, 기볼포, 경기도 연천, 여기 금강하구. 금강하구 때문에 이건 당나라 수군을, 네, 당나라 수군을 완전 섬멸하는 것.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당나라 기병 얼마라 그랬죠? 20만을 섬멸하는 전투. 순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매소성이 먼저입니까? 기볼포가 먼저입니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라죠. 선생님과 여러분이 좋아할 음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어떻습니까? 매기? 매운탕. 네, 매소성과 기볼포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문무항 시기에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내는 전투,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 순서 외울 것, 매기, 매운탕. 괜찮죠? 어디 점심 메뉴 괜찮을 것 같죠? 좀 비싸서 문제긴 하죠. 네, 꽤 비쌀 거야. 여기 매기 매운탕 하는 데가 금방 있을지 모르겠다. 저기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그 다음에 당나라의 수군을 격퇴하고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였다. 당나라 수군이 어디야? 방금 얘기했던 기볼포 전투예요. 기볼포 전투. 그 다음에 5번 통일이 완성됐죠. 문무항 때. 자 보시죠. 월성 동쪽에, 월성은 신라의 궁궐을 월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그 달을 되게 사랑해서 궁궐 이름도 월성이라 불러요. 달 월자를 써가지고 월성이라 붙였다고요. 월성 동쪽에 별궁 정각으로 임해전을 설치했다. 임해전 밑으로 보시고 이건 경찰에 기출됐습니다. 이미 우리 알다시피 문무항이 통일을 했잖아요. 그죠? 통일 과정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성 동쪽에다 이렇게 임해제랑 궁궐을 지었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스트레스 좀 풀 겸. 그리고 여기다가 인공 연못을 하나 만들었다고. 이걸 또 이것도 마찬가지. 궁궐 월성이 지었기 때문에 달 월자, 연못지자 써서 월지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게 신라 천년이 망하게 되죠. 그죠? 네, 망하게 되면서 임해전도 파손되고 월지도 묻히게 된다고요.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물기가 좀 고여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기러기하고 오리들이 놀다가 여기 목을 축이고 이동하는 통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갖다가 다른 표현을 쓰게 됐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압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근데 안압지는 실은 조선 중기 이후에 쓰는 용어인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러기와 오리들이 목을 축이는 공간이었다. 완전히 이 기능을 무시해버린 용어가 된 거죠. 통상 안압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원래 제목은 월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임해전 내. 이건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던져주고 이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오는 건 뭐야? 그럼 문무왕의 업적을 선택지로 고르는 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뭐든지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살짝 터치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살짝 건드렸던 문제가 내 머리에 남아있는데 전혀 선생님 손을 안 대는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죽기 살기 공부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죠? 그동안에 노는 걸 죽기 살기로 하셨지 공부를 막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동의하지 않는군요. 네. 자, 이어서 갈게요. 그 다음에 진골 출신 의상은 부석사를 창건 하음절 했죠. 이거 별표 한 3개 할까요? 의상이죠. 진골인가 뭐야? 왕족이야 여기. 왕족. 부석사를 창건. 부석사 밑줄 가야 되고 하문장 밑줄 가야 돼요. 부석사. 여기 부석사는 경상북도 오늘날 영주에 있는 겁니다. 영주시. 영주시. 그냥 하음종. 하음종을 예상했다.
일단 요거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불교는 별도로 또 뒤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서 네. 일단 문무왕 시기에 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잡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7번 가겠습니다. 불교사에서 더 정확하게 많이 할 거니까요. 패스할게요. 외사정, 파견, 주와 군의 파견, 지방 관리를 감찰했다. 즉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죠?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지방의 관리들도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사장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신문왕 갈까요? 네, 신문왕 가겠습니다. 신문왕이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죠. 네. 제일 높은 왕 중에 하나가 신문왕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왕의 장인인 김음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수청했다. 장인인 진골이었던 김음돌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게 됐고요. 또 신문왕은 왕비를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아버지가 장인 어르신인데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장인을 제거하고 그 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신하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죠? 영모를 깨했던 사람의 따님과 산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정통성이 이상한 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왕비를 축출합니다. 축출하고 김음돌은 김유신의 조카이며 사이가 됩니다. 조카이며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친혼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종내원 보죠. 김음돌의 딸인 왕비를 출궁시키고 무예랑의 사이였던 김흥운의 딸을 왕비를 맞이하여 신라 중대 최초의 종례원이 이루어졌다. 3번의 별표, 좀 난이도 있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고 표시, 앞에다 난자 써놔 이렇게.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다. 그러니까 별표도 뭐 5개가 있는데 무조건 어려서 별표 5개가 아니라 쉬운 별표 5개, 어려운 별표 5개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안승을 서라벌로 불러 소판 3등급 잡찬이라고 칭하는데 벼슬을 하사했다. 보덕국이 해체되었고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장수 대문이 반란을 일으켜 진압하기도 했다. 안승, 그 안승이 나라를 하나 세웠다고 그랬죠? 어디에 세웠다고 그랬나요? 익산에, 오늘날에. 그 당시 명칭은 금마저 지역이에요. 나라 이름은 뭐라고요? 보덕국 잡아야 돼요. 자, 이제 통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신문왕은 굳이 고구려의 후손들이 자기 가장 가까운 근방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영역을 확대하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로, 경주로 불러들인다고요. 경주 진골을 편입시켰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보덕국은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안승 밑에 있던 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문이라는 반란을 일으켜서 마찬가지 여기도 진압, 당연히 진압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덕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왕 시기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중앙군의 구서당이 만들어져요. 일종의 이건 왕의 친위부대, 왕의 근위부대예요. 패망한 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을 완성에 도움을 줬던 말갈, 그 다음에 보덕국이 들어간다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는 장에 들어가기 자국민이니까 패망한 나라에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 공을 세웠던 말갈, 여진족이죠. 그 다음에 보덕국, 고구려 후손이 세웠던 나라, 익산에 보덕국도 훗날 이 구서당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파식적의 고사, 이건 초등학교 정도 아는 거야 이것은. 자, 이 피리를 불면 군사는 물러나고 병은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오던 비는 개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해진다. 예. 전제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만파식적에 대한 고사입니다. 그만큼 신문왕에 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일종의 신라판 용비어창가로 보시면 돼요. 예. 신라판 용비어창가로 보시면 돼요. 구조소경. 자, 오소경의 장을 사신이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땅덩이가 넓어졌다고. 동네를 줄을 갖다가 9개 줄로 나눴고
그 다음에 서울인 금성이죠. 경주죠. 경주의 5개 성을 오소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소경의 장을 갖다가 사신이라고 부른다고. 사신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지방행정 조직을 완비, 통일 전 이소경 또는 삼소경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소경, 삼소경이 5개로 늘어났다. 오소경으로 늘어났다. 그 오소경으로 늘린 이유가 뭘 같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소경을 늘린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신라라는 나라가 이소경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주가 그 당시에 큰 서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이소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소경에서 아까 뭐 삼소경 설도 있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오소경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 이유가 뭘까 하는 뜻이죠. 왜 같아요? 첫 번째, 앞선 금생의 문화를 지방에 전파하고 싶은 거죠. 문화 전파예요. 첫 번째, 예, 선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전파. 그래서 이건 신라 중심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긍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개별적으로. 그냥 고구려도 문화가 있었을 거고 백제도 문화가 있었고 신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의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라의 문화를 전파할 목적이었다. 우수한 신라의 문화를 전파할 목적이었다. 망한 고구려와 백제들 들으면 되게 서운할 얘기지. 아니 그럼 우리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여기 역설적인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겠죠. 문화 전파를 필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인정책이에요. 3인정책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 여러 개 나라가 있어서 하나가 통일되는데 내가 고구려 사람인데 왕족인데 고구려에서 부흥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 그래서 선생님이 고구려인인데 이 사람 저기 전라도 쪽에 저기 경상도 쪽에다 이동시켜버린 거야. 귀족들 갖다가. 그럼 거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 또 마찬가지 가야 사람들 갖다가 경상남도에 가야 사람 갖다 저기 고구려에다 옮겨놔봐. 원래 평양, 함경도에다 옮겨놔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일종의 3인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자, 중앙군 보겠습니다. 구서당의 밑줄 그으시고요. 신라, 고구려, 백제, 보덕, 말가린. 핵심 꼭 알아야 돼. 어느 나라 잡아야 돼? 보덕 꼭 잡아야 돼. 보덕은 누가 세운 나라라고요? 고구려, 안승이. 고구려 왕족인 안승이 세운 나라. 그 다음에 말가린은 아까 여진족이라 했습니다. 목적 민족융합책.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뿔뿔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구서당이다. 그 서자는 꼭 적어놓으세요. 깃서자입니다. 앞에다 액자입니다. 옷깃. 우리가 지금 다 여름이니까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가을, 겨울 긴팔을 입었을까요? 그죠? 긴팔을 입었다면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색깔을 통해서 내가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말가린인지 보석군인지 구분했다는 거야. 그럼 당장에 어떻게 옷 모습만 보여주고도 같은 군인들끼리 전 고구려인, 전 백제인 이렇게 판단을 줄 겸 했다는 거야. 이 일종의 민족융합체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충성을 맹세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왕의 근위 부대인데 저 자식이 나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맹망시켰단 말이지. 그럼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근위 부대로 쓸 수 없잖아. 왕이 항상 시해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 패망한 나라, 신라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됐다. 일종의 민족융합체겠다. 육두품 혼했다. 되게 중요합니다. 육두품 혼했다. 이 육두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골품제에서 성골, 진골, 6, 5, 4, 3, 2, 1 얘들은 일반 백성화돼서 큰 의미가 없어요. 3, 2, 1은 거의 없는 건 진배 없어요. 백성화로 돼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왕족일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관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골들도 되게 높은 벼슬을 잘 차지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출세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 여러분과 비슷해. 여러분 신라의 골프 문제들을 보면 어디에 포함됩니까? 과거 시험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육수품들이야. 난 능력이 있어요. 나 시험 봐서 공부만 하고 싶어요. 육수품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중대는 통일신라 시기에는 되게 우대를 해준다고. 그럼 누구를 갖다 우대하지 않을까? 얘들 여기서 상관없지. 다 사라졌으니까. 근데 진골애들을 갖다 우대해주기 힘들어요. 왜? 왕도 진골인데 진골을 우대해주면 어떻게 얘네들이 나를 이제 속된 말로 올라타려고 한다고. 야, 너도 왕인데 나도 왕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그래서 육두풍을 되게 우대하게 돼요. 언제? 중대 때. 중대 때. 통일이 막 되고 난 이걸 중대라고 그러거든. 중대 시기는 진골 육두풍을 되게 우대하더라. 반대로 가볼까 그러면? 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무시해 이제 하대 사람들이. 너희들이 중대 잘 나갔단 말이지. 그죠?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최고 맥시멈 올라갔을까? 시랑의 자리가 맥시멈 자리예요. 앞선 자리는 누구겠습니까? 시중이 제일 높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정원장 비밀 업무까지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 시중이라면 그 밑에 이게 넘버원 여기가 넘버2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중대 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알면 되게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신 하대가 되면 되게 무시당하는. 그럼 무시당하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얘를 무시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상대방은 싫어하지.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어. 인격적으로. 네, 실력 없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지? 네, 내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날 인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기분 나쁘지. 실력이 없어서 나를 무시한다.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뭐 이해할 수 있어. 이걸 인격으로 무시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나라 싫어. 반신라적 성향을 띄어. 그렇지 않을까요? 아, 나 저기 진골들하고 못 살겠어. 저 새끼들은 정말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게 소문나는 새끼들이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반신라적이 되는 거지. 그럼 신라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때 이런 나라가 개창이 된다고. 얘들이 공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려 초기에는 어떻게 육두품의 영향력이 고려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흐름이잖아요. 육두품에 대한 흐름이니까 잘 잡으세요. 아셨죠? 잡을 수 있죠? 자, 이어갑니다. 8번 가면 동그라미 8번 경제정책.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것도 봐야 되겠다. 자, 봐요. 토지제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토지제도가 있고 두 번째 조세제도가 있어요. 이건 세금 걷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공무원이 되면 월급 얼마 받을까요? 신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라의 토지제도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상대, 중대, 하대 각자 세금이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상대는 노급을 받습니다. 노급. 그 다음에 시급도 받습니다. 노급보죠. 노급이란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선생님 공무원으로 갖다 쳐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아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수조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어요. 쌀을 얘기합니다. 그 생산량의 일부분을 내가 월급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걸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쌀 생산량의 일부를 나의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인천광역시장으로 왔는데 실은 선생님 집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부천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이 부천에 예를 들어서 땅이 100만 평이야. 근데 우리 집에 노비가 100명밖에 되질 않아서
이 100만 평을 농사짓는 되게 부족할 것 같아.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내 밑에 있는 농민들을 엄청나게 많은 수를 동원해서 여기다 투입시켰어. 농사지에 투입시켰어. 이걸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그래서 노급은 수조권과 두 번째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됐어요. 이걸 노급이라 불러요. 다시 시작합니다. 읍이라고 하는 것은 읍 단위를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넓은 지역에 해당되고 있는 거주하는 농민들의 생산량의 일부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내 착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자, 시급 봐요. 시급 왕족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전공자라 불러요. 이 사람들에서 똑같이 뭘 줄까요?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 징발을 똑같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엄청난 걸 가져가잖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우리 땅을 농사질 때 인원이 부족하니까 데려다가 강제로 노동을 동원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중대가 되면 달라져요. 이게 너무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굴 다 줄 수가 없어요. 폐지예요. 그리고 뭘 하나요? 관료전을 지급해요. 자, 봐봐요. 너굴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얘기 잘 봐야 돼. 그럼 월급을 안 주네. 그게 아니에요. 관료전의 말은 노급은 인정. 쌀 생산량 일부 주겠다는 뜻이야. 뭘 안 주겠다는 뜻이지 이거? 이거야. 관료전은 뭘 안 주겠다? 그렇지. 노동력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시급은요? 보세요. 시급 볼게요. 시급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지급량이 줄어들어요. 감소해요. 지급량은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합니다. 계속 이렇게 쭉 감소합니다. 시급은 왜? 신라, 고려, 조선 다 왕족 국가들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전쟁 항상 있어. 그죠? 전공전에 있다고. 왕족이 존재하고 전쟁이 있는 한은 시급은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라져요. 언제? 조선 초가 되면 소멸이 돼요. 이제 같이 조선 초까지는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급을 지급했다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대 갑니다. 하대는 다시 진골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다시 볼게요. 노급이 부활됐어요. 대신 뭐가 폐지될까요? 여기 얘기했던 관료전은 폐지돼요. 아까 노급 뭐가 뭘 가져간다고 그랬죠? 수조권 플러스 뭐 다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급은 되게 감소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원칙을 잡아야 돼요. 이건 공무원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하고 봐야 돼요. 외우는 내용 아니야.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월급이 줄어드느냐 감소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도입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국악설치 보겠습니다. 국악설치. 지금 현재는 우리 신문학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내가 어디 하고 있지 까먹을 수가 있어요. 국악설치 보죠. 국악을 우리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합성어로. 합성 뭐가 됩니까? 국립대학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계속. 대학이라고 하는데 인재 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취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재 양성을 목적. 여기서 뭘 가르칠까요? 공부 가르치잖아요. 주로 뭘 가르칠까? 유학을 가르칩니다. 공자, 맹자 이런 거, 논어, 효경 막 이런 거 가르친다고. 네, 공자님 말씀을 글로 모아는 걸 논어, 효도합시다 하는 효경, 이걸 필수 과목 이런 것도 가르친다고 이걸. 뭘 가르칠까요? 이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즉 신분제 사회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세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거의 대부분.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충성하고 온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부모님의 나를 갖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되게 고생하신 분이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간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마음적인 거 말고 경제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다고. 이게 신라, 고려, 조선 전부 다 이거 가르쳤다고. 유학교육 가르쳤다고. 공자를 가르치고 있다고. 공자의 말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머릿속에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는 게 남아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받았어요. 언제 배웠냐면 내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유교를 배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선생님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을 생긴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유치원은 진짜 서울에 부잣집 아들들만 다녔어요. 부잣집 애들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유치원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다 유치원 다녀서 보셨죠? 여러분 다 부잣집 아들내미들이에요. 딸내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유치원 갈 때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유치원 노란 차를 타기 전에 듣게 부모님에게 잘 다녀서 90도 인사하고 그럼 끝나고 왔을 때 노란 차 타고 내렸을 때 그 차에 선생님한테 90도 인사하고 또 엄마한테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배꼽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90도로? 가끔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애들 많이 보거든요.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굳이 저거 요즘에 젊은 신세대들에게 굳이 뭐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 효도하는 걸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요즘 개성 세대잖아요. 그죠? 다 개성에 맞게끔 살아가는 시대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물론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개성이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굳이 우리가 유교 교육을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A범절이라는 미명아 이걸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꼽 인사 했던 사람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아빠 또 선생님 배꼽 인사 해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 기억이 없나요? 한 사람 정도 기억 없나요? 다 했을 거야. 다 기억이 사라져서 그렇지.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친 국립대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요. 천도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경주의 편지성을 보완 달구벌 오늘 대구로 천도계획을 썼으나 진골들이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라 수도 천년수도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천년이거든. 그러니까 신라 천년수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옮긴 적 없어. 아셨죠? 기억 잘 하셔야 된다. 신라는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총의 하왕계. 하왕계 뜻은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규율이 살짝 제가 여러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하왕계란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규율이라는 뜻이에요.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규율, 계율. 꽃의 임금에 내리는 규율. 신문왕이 나라가 안정되자 주변에 여자들로 막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총이 봤을 때는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왕한테 지적하고 저기요 왕이 여자가 너무 많아요. 좀 이분들 좀 내치시고 좀 정치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죽음을 내놓고 해야 돼.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글로써 쓴 거예요. 글로 썼어요. 장미꽃과 할미꽃에 비유해서. 여기서 말하는 장미꽃은 간신 적어야 돼. 간신. 꽃은 화려하지만 간신에 가깝고 할미꽃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꾸준함의 대명사죠. 이쁘진 않지만 꽃 색깔이. 이건 충신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간신보다는 충신을 가까이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문왕이 이걸 간파해서 뜻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책이 되게 뛰어나요. 네, 되게 많은 업적을 쌓게 됐다. 참고로 설총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그 유명한 스님이었던 원효대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원효대사, 유교의 설총,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분야의 제1인자가 된 사람들이 불교와 유교의 1인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됐죠?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08쪽.
자, 효소왕 갈게요. 효소왕은 신문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되게 국가를 끌고 나갈까 되게 고민했는데, 신문왕이 이제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 노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잘 부탁해달라고 부탁 좀 했어요. 당신네들이 우리 아들내미를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여러 개 그룹을 만들어서 왕에게 일종의 책임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효소왕 시기에 되게 뭐 정권이 약했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신하들이 되게 정책을 잘 펼쳤어요. 자, 통일 이후의 정책들입니다. 서시전과 남시전이 들어갑니다. 서시전, 남시전. 자, 보시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금성, 오늘은 경주를 얘기합니다. 경주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뭐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수도권 인구가 증가는 똑같아요. 즉 하삼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죠? 그다음에 이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되고, 코로나도 증가되고, 그죠? 이런 것처럼 죽을 맛이잖아요.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좋긴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물론 다른 지역도 쓰긴 합니다만 인구가 증가되면 당연히 뭐예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장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져요. 어떻게? 시장도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씩 더 증가되기 시작해요. 서쪽에 사는 사람들, 남쪽에 사는 사람 시장 하나씩 준다는 뜻이. 쉽게 해서 요즘에 뭐 우리 동네 이마트 있어요. 우리 동네 이마트 없는데 대신 롯데마트 있어요. 우리 두 개 다 없고 홈플러스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서시, 남시,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살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물가를 마음대로 올려다 내려다 할 수 있어요. 물가 조절할 수 있는 관청이 필요하더라. 그걸 전이라 불러요. 서시전, 남시전 이렇게 붙어요. 이건 감독 기능이에요.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필요하죠. 물가 조절을 하려든가 감독 관청이 필요하더라. 서시전, 남시전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두 개가 늘어나더라.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지문은 난이도가 좀 살짝 적어야 돼요. 이런 거 작업 사이에. 2번 지문은 앞에다가 어렵지는 않은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자, 발해 대종이 이때 나라를 세우고 신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효소왕은 대종에게 오관 등의 대하찮은 관직을 하사하였다. 대하참이 줄었습니다. 대종이 줄었습니다. 대하찬 관직을 하셨다는 얘기는 신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우호적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같은 나라지만은 밑으로 보고 있어, 위로 보고 있어? 관직을 하사했기 때문에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효소왕 때라는 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입니다. 이렇게 세 놈을 다 잡아야 돼요. 세 분을 왕을 잡아야 돼요.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해공왕에 글자만 딱 동그랗게 쳐봐. 이렇게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이 세 사람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의 순서를 꼭 잡아야 돼요. 정책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잡아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뭐가 쌓이나요? 팩트잖아요. 지혜가 쌓이잖아요. 괜찮지 않나? 이렇게 기독교인들 되게 좋아해. 선생님 제가 기독교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십니다. 네. 그분들 절대 기독교인들은 잊어먹을 수 없어. 성경책을 열심히 읽게 되면 지혜가 쌓인다. 우리 목사님과 똑같은 말씀하시네. 이렇게. 자, 순서 잡으라는 뜻입니다. 성덕왕 갑니다. 정전, 민정문서, 연수답. 네, 첫 번째. 정전을 지급했다. 되게 잘 나오죠?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난이도 낮은 문제예요. 낮은 문제 비율표 5개짜리예요. 정전을 지급했다. 연수유답이라고도 한다. 민정문서에 그런 게 나오죠. 왜 중요할까요? 이민정치라고 하죠. 이민정치. 백성을 이해하는 정치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의 토지를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다고. 근데 왕이 바뀌어서
토지를 몰수해버리면 농민들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백성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요즘 치면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그럼 누가 내 토지를 갖다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개인에게, 백성들에게 인정하는 제도예요. 일종의 백성을 이해하는 정치, 이민정책이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백관잠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백관잠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담은 백관잠을 지어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백관이라는 얘기는 모든 관료라는 뜻이에요. 100명의 관리라는 말은 모든 관료라는 뜻이에요. 모든 관료들이 지침을 삼아야 할 훈계다. 그래서 백관잠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이기 때문에 모든 관료들에게 나갈 지침서다. 근데 이게 무슨 왕인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봅시다. 모든 관료를 모든 백성으로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봐, 반대로. 백관잠, 백성, 모든 백성에게, 모든 관료에게, 아, 성도광이겠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 왜? 수업 시간에는 또 책을 볼 때는 이해 갑니다. 백관잠이 성도광이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당장에 모의고사를 볼 때 출제가 나왔는데, 아, 이게 성도광이야, 경도광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백성, 백관잠, 성도광 딱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의고사에 내겠습니다, 제가. 아셨죠? 네. 이번 주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보게달라고 빨리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두 개 다 만들지. 정성을 들여서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봤다고? 한 번에 몰아서 보시려고 그러나? 이어서 갑니다. 국학의 공자와 십철 72제자의 사상을 안치 유학교육기관과 당각 국교의 미시로 보지만 당나라에 국교가 재개되었다. 우리가 문무왕 때 나당 전쟁으로 해서 국교가 단절됐죠. 왜? 나라와 나라 전쟁하면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덕왕 때 국교가 재개됐습니다. 국교 재개의 의미가 공자님과 십철 72제자의 십철은 10명의 철인들, 되게 공부 잘하는 학자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72제자의 사상을 안치했다. 그림과 조각을 안치했다는 뜻은 중국과 국교가 체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높은 별표 한 3개짜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시계에 관한 관청이 누각전이 설치되었다 정도. 5번도 마찬가지. 별표 3개짜리 난이도 높은 문제. 읽어보죠. 발해 공격 시도. 발해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 즉 정조를 공격하자 당현종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부를 공격을 요청하였다. 성당왕 요청을 받아들여 김사람이 출전 명령을 내렸지만 폭설로 길이 막혀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은 폐강 즉 대동강 인하의 땅을 정식으로 신라 영토로 편입하게 되었다. 대동강 이남을 신라 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 관계가 됐다. 즉 원군 파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6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종족인 상원사 동정을 만들었다. 상원사 동정이 만들어졌다.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대의관계. 당가의 국교를 제기하고 일본과 친교를 맺고 견일본사를 파견하였으며 일본 역시 견신라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성동왕 시기에 당나라도 마찬가지 일본과의도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일 이후에 또 다른 외교 관계가 넓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성왕 그렇게 특별하게 나올 인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도왕을 갈 텐데요. 경도왕부터는 조금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경도왕부터 오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